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고 새롭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2분기가 어느덧 끝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은 분위기 좋은데 내 주식 계좌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그런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잡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딱 선착순 15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정보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딱 15분께만 준비된 특별한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도 또 알차게 함께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방송에서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죠? 네. 전문가님을 소개할 태양, 만나볼 태양 이렇게 좀 네. 해봤는데 전문가님도 혹시 이벤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이태양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전문가님의 알찬 그런 오늘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전문가님의 소개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도 또 부탁드립니다. 앵커님 텐션 보니까 저도 질 수 없죠? 나는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많이 올라서 행복하시죠? 시장이 올랐던 만큼 여러분들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최근까지는 반등장이었다가 상승장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랐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제가 지난 시간에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많은 종목군들이 또 상승세를 기록했고 또 상한가도 갔습니다. 잠시 후에 또 시장 보면서 리뷰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역시 한화를 좋아하는 저희 전문가님답게 오늘 또 행복합니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국내 시장 상황부터 먼저 한 번씩 짚어볼 텐데요. 우리 시장 양시장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오늘은 시장 분위기 좀 쉬어가나 했는데 역시나 상승부를 켜면서 또 마감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오클로의 호재 원전주 관련해서도 많이 올랐고요. 또 원자력 관련주도 강력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대북 확성기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과 그리고 건설주들도 함께 올라줬고요.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게 올라주면서 유가가 4% 이상 뛰어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SO일과 같은 대표적인 주들이 국내 정유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이슈와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역시나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또 반등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관련된 이슈 오늘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이 이제 2분기잖아요. 2분기 때 실적이 바닥을 찍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하반기 때는 2차 전지 배터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역시나 원전주가 강했습니다.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미장에서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SMR 또 오클로 공개해드린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어제 네. 역시나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제가 공개드렸던 시점 대비 상승세가 거의 200% 도달했습니다. 어제 이런 미장 여파로 오늘도 역시나 국장에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제 한전기술도 이제 오늘 장중에 상한가 찍고 소폭 빠졌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께 이제 한 지난주 금요일 날에 히든줌으로 공개해 드렸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더 공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를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3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와 이제 그 갤럭시와 머니터는 저한테 ATM 같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어요. 돈이 없을 땐 갤럭시와 머니터를 봐라 말씀드렸고 해당 종목이 바로 3일 전에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번까지는 아니지만 2번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해드렸던 한전기술도 오늘 기분 좋게 역시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시장이 쭉쭉 올라다 보니까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잠잠하지? 이제 죽어있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렸을 때 처음에는 좀 안 사시다가 왜냐면은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동안 투자하신 분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시기 좀 겁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계속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정말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급등 나온 종목은 사실 되면은 당장 다음 날 빠집니다. 왜? 네. 시장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무슨 말이지? 이해 못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면 올라가기 전에만 사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있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많이 좀 느낀 게 뭐냐면은 뭐 최근에 뭐 우리에게 달려줬어요 나오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골목시장에 나왔던 백종원 씨나 많이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네. 그때 이런 유행어 있잖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심정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우실 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장인데 전 그나마 그래도 요즘 많이 이제 코스피가 뭐 5천 시대가 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오늘 이제 좀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전에 전고점 부근 때 시가 라인 때 검은색깔 선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면서 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코스피는 단기적인 좀 고점이다 보고 있고요.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신 또 SK하이닉스 주봉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봉상 차트도 여기 보이시는 여기 저점 라인 그죠? 또 최근에 찍었던 고점 라인 이 두 개 선을 쭉 이어보시면 이렇게 자 SK하이닉스 주봉상이 이렇게 상단선 추세를 맞고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가 꺾이고 있다라는 점은 코스피도 고점에 다다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물론 이제 한 번 더 쉬어갔다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야 내가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나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절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들어가시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지수가 올랐을 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걸 사자고요. 그게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히든 종목들을 매일매일 언급드리고 있는데 내가 아직 못 샀다 아니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종목방에 입장하시면 타점 나올 때 공개해 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 머린트리나 한정기술처럼 아직 올라가지 않은 한 번 더 상한가가 터질 히든 종목 반드시 나와 있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인사이트 공개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일봉상에서 이렇게 시가 0.1% 상승 출발하면서 시가 저가형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없이 시작하자마자 상승세를 보였고요. 윗꼬리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연망치형 캔들이 나온 경우는요. 정말 신뢰도가 아주 높게 정말 전형적인 티피컬한 단기 고점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현재 추세상 이렇게 일봉상에서 마찬가지고요. 꺾이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추세받고 꺾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좀 주의를 하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고점 부근대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 부근대를 어느 정도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간 것까지는 안정을 하자. 그래서 추후에 이제 미장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시장 관점에서 미장 2부 때 설명드릴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뭘 사야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꺾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꺾일 때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사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장이 올랐을 때 올라가지 않은 걸 사자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모멘텀, 실적입니다. 실적. 시장이 꺾이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어젠가요? 어제 히든 종목으로 공개드렸던 로봇주 다 아시죠? 해당 종목도 당장 다음 주에 급등 자리에 나와 있고요. 많이 올라가면 상한가, 조금 올라가 봐야 20% 정도 기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얼른 아직 히든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당장 지금 방송 중일 때 입장해 주시고요.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시장이 올라간다 미리 말씀드렸고 저점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일부에서 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심하시 바라겠고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해온 자료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폭발할 기업들 설명드릴 겁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25년도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시장 올라갈 때 내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하방을 이어가고 있고 혹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슬퍼서 흑흑거리고 있다면 흑흑거리지 마시고 네. 흑자 전환의 기업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히든 기업이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해당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 시장에서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로 EV, 전기차 배터리 모듈의 양 끝단을 보호하는 엔드플레이트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요. LG엔솔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G엔솔이 이제 대규모 잭팟을 터뜨렸죠.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10조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기업이 1차적으로 300억 규모의 수주를 받아냈고요. 시총 불과 이제 막 1,0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이고요. 그리고 엔드플레이트가 뭐냐? 최근에 배터리가 이제 뭐 화재가 많이 발생했었죠. 이번 1분기 아니면 작년 3분기 때쯤부터 전기차가 지하실에서 전기차를 충전해 두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죠? 이런 경우 있었죠. 이렇게 배터리가 폭주하게 되면서 폭발하기 전에 혹은 폭발할 때 이 양 끝단의 엔드 플레이트를 우리가 끼게 되면은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혹은 폭발했을 때 피해가 커진 것을 방지합니다. 이걸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히든 종목이 되어 있고요. 그걸 바로 엔드 플레이트다라고 부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MEB 이건 플랫폼 이름입니다. 여기 플랫폼에도 이제 계속해서 납품하게 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고요. 제가 늘 가장 많이 히든 종목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로 원전 수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설계를 담당한다 말씀드렸어요. 해당 기업도 배터리 하면 현재 LG엔솔이 가장 뛰어나죠. 실적도 가장 먼저 앞서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드플레이트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 시장 1위, 점유율 1위 이런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한번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크게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북미, 미국 쪽의 현지 법인 설립해서 전략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엘라베마 쪽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2025년도 해당 법인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벌써 2025년도 1분기 때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생산해야 관세를 물지 않는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이미 현대차와 함께 메가플랜트 밸류체인도 구축해 놨고요. 그리고 북미 쪽에 있는 조인트 벤처도 빠르게 실적이 성장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 부품 수요로 유리한 전략적인 입지 또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신기술 FF PCB 양산 돌입에 나서서 본격적인 ESS와 SOB 수익처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FF PCB라는 게 뭐냐? PCB라는 거는 프린티드 서킷보드. 그러니까 일명 우리 반도체 만들 때 밑에 들어간 판을 말해요. 그런데 FF라고 하는 것은 플렉서블, 플랫, 유연한, 플랫, 얇은 PCB를 새롭게 신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데 성공을 했고요. 이런 케이블 공정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6월 달에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LG엔솔의 수주를 기록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ESS에 들어가는 BMS 케이블 FF PCB를 이제 LG엔솔과 300억 신규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을 접목한 이 부분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LG엔솔이 ESS 쪽에서 10조 규모를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 고객사인 바로 이 히든 기업은 계속해서 수주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바닥이다. 주가 바닥인 점도 제가 뒷부분에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로 현재 수익 구조 기대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흑자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1분기 때 이미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주면서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지수가 올랐을 때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그리고
현재 실적이 잘 나온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은 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속한 종목군입니다. 1, 2, 3, 4, 5, 6 이제 2분기 끝나가요. 2분기 때 배터리 섹터는 실적 바닥을 찍고 이 다음부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지수가 올랐을 때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혹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기대가 되는 배터리 업황 섹터 안의 종목군 그 안에서도 특히나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바닥이다. 그리고 더욱더 실적은 바닥을 칠 곳이 없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실적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네, 여기까지 되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리스크 분산을 통해서 현재 북미 현지에는 내연 기관용 부품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용 제품 수주 확대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서블 플랫 PCB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ESS, LG 엔솔이 10조 규모의 재파시 터뜨렸죠. 여기에 주 고객사로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2027년까지 성장 기대된다. 자, 그럼 2027년까지 갖고 가냐? 그게 아니죠. 시장은 늘 선반영됩니다. 이런 기대감은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겠죠. 우리 현재 주가 바닥이고 급등 시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수 타점 언제인지 뒷부분 차트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해당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자면 해당 히든 종목은 기술 경쟁력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엔드 플레이트 시장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점유율 1위 혹은 국내 유일 혹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해외 진출, 북미 쪽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보호무역, 현재 이런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가 메가 플랜트를 미국에 설립했는데 해당 히든 종목도 현대차와 함께 같이 밸류체인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가 되고요. 제품 다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전기차, ESS 쪽에서도 신기술 접목한 플렉서블, 플랫 PCB 등 본격적인 수주를 통해서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 또한 2025년도 이미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때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R&D 또한 집중함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주가는 정말 바닥입니다. 얼마나 바닥이냐? 강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히든 종목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 브리핑 설명드릴 때 갤럭시와 머니터리 3번이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상한가 쳤습니다. 한전기술 2번이나 설명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조정 나올 때 사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쳤습니다. 그 다음 상한가 칠 종목도 이미 시장에 남아 있고요. 또 이런 히든 종목들도 제가 정말 다음 주에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이렇게 수차례 히든 종목으로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이런 매매를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매매가 어려우셨기 때문에 좀 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 제가 있는 종목도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 방송 끝나고 1부, 2부 두 종목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이라도 1주라도 혹은 10만 원이라도 수익이라도 한번 사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주가 급등했을 때 여러분 자신감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자신감 없고 매매에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소개라도 시작하시면서 자신감 얻으시고 그럴 땐 저랑 같이 한번 계속 상상 그 이상 랠리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는 또 단타 검색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본 기업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또 내연과 하이브리드를 모두 잡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진출 전망을 봐도 이 북미 JTB를 통해서 매출 확대 가능성까지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짚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내용과 함께 저희가 투자 인사이트 정보 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관련된 내용 정리와 함께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까지도 준비했습니다. 15분께 드리는 한정판 이벤트 잊은 거 아니시죠?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좋은 정보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국장에서의 히든 방법 꼭꼭 짚어봅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작은 수익을 여러 번 해서 단타 매매를 통해서 얻는 게 또 단타의 매력인데 네네. 사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종목을 통해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이 방법 혹시 공개해 주시나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네. 전공 2개 했습니다. 첫 번째가 IT, 두 번째가 증권금융인데 그 당시에 교수님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하신 건 아니고 수업 중에 말씀하셨는데 단타하지 마라. 암 걸린다. 오래 못 산다 말씀하셨어요. 그쵸. 근데 전 사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내가 정말 어떤 대안이 없고 당장 어떻게든 빨리 좀 돈을 벌고 싶은데 이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기회를 있을 때 잡아야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걱정은 덜고 멘탈도 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끼리 또 이제 매일매일 올라가는 주도주 단타 섹터 종목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분봉 위주로 주도 섹터 저희가 주도주 단타하는 검색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급등하기 전에 상한가 찍기 전에 잡는 방법은 없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을 사야 오전에 혹은 당일에 상한가 치든지 혹은 25% 올라가면서 타점 대비 10%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가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중장이 됐든 간에 이제 네.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인사이트도 우리가 좀 더 중장기 투자할 때나 인사이트지 단타 관점에서는 그날 시장의 강세 테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마가 형성되는 기준은 뭘까? 많이 궁금하시죠? 잠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장중에 3분봉을 가장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1분봉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분봉은 너무 짧고요. 5분봉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분봉은 좀 3분봉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1분과 5분 사이에 있는 3분봉을 보고요. 그리고 시장은요. 종목들의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대가 9시 개장하고 나서부터 15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봉 기준으로 보되 9시 15분까지 검색기를 봤을 때 포착되는 종목군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개장 이후 15분 이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날 시장의 트렌드 혹은 당일 일봉상의 추세를 보고 단타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제가 있는 검색기 안에 최소한 8개 조건 검색식으로 모두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봉상의 추세도 보고 장 초반에 터지는 거래대금 보고 그리고 그날 캔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시초가 대비 좀 너무 높게 뜨지 않고 시작했는지 볼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조건 검색기에 다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마지막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그날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테마가 형성되는 기준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9시 30분까지 혹은 짧으면 15분 안에 전일 종가 대비 15% 혹은 10% 이상 올라가면 그날 해당 섹터의 테마 종목군들이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 초반에 15% 이상 오른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15%딱 고점 찍었는데 주가가 고점 찍고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정받지 않고 윗꼬리 없이 과매수 구간으로 윗꼬리 없이 과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주가가 9시 3분에서 15분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9시 15분까지 다 지켜보다가 15%가 오르긴 했는데 윗꼬리가 없네. 많은 사람들이 안 파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샀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자마자 적어도 5% 이상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노리는 건 뭐냐면 15%까지 찍더라도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받을 때 어떤 경우는 이제 한 10에서 13%까지 조정을 받아서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 경우는 10%를 깨고 내려가면서 7에서 8%까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매매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냐면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그날 시장에서 장 초반에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장 초반에 10에서 15%까지 올라가는 경우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10%가 바로 테마가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등락률입니다. 그런데 10%를 깨고 내려가서 7에서 8%까지 내려가는 경우에는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장초반에 올랐다가 쭉 빠진 경우가 많아요. 설령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들 5% 넘게 반등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요. 단타 검색기로 공략했을 때 당일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플러스 10%그 이상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5%까지 고점을 찍더라도 테마가 형성되는 가장 최소한의 등락률 10%는 적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종목군들은 15% 고점을 찍더라도 절반 수준까지 7에서 8%까지 빠지잖아요. 정말 좋은 종목군들은 플러스 10% 테마가 형성되는 가장 최소한의 퍼센티지 유지해 주면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군들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일봉상에서 패턴, 고가놀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군은 올라갈 때 상한가 딱딱 치고 올라갑니다.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15% 고점을 찍더라도 빠질 때 많이 안 빠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요. 기존의 주주들이 많이 안 파는 종목들입니다. 혹은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비싼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강한 경우는요.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져요.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좋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보통 시장에서 개인 참여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매매하시냐? 예를 들면 뭐 지금의 삼성전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싸니까 삽니다. 이런 경우 바로 세 번째 경우고요. SK하이닉스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이전에 고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 일봉 주가 보셨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많이 안 빠지고 이전에 고점까지 올라와요. 방금 설명드렸던 두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가 SK하이닉스, 세 번째 케이스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거죠. 현재 엔비디아의 HBM 납품 못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각설하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한 고점 섰을 때 많이 안 빠지는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타를 쓸 때도 우리가 장 초반에 15%를 이렇게 찍더라도 빠질 때 10에서 13%딱 두 자릿수 유지해 주는 종목군 위주로 매매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기를 보다가 이런 패턴 빨리 나왔다. 3분 만에 나왔다 하면 그 종목 사시면 돼요. 그런데 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15분까지 지켜보시고 이런 패턴 나온 종목군들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검색기를 돌렸을 때 공략했던 종목군 잘 보시면 대주산업도 타점 대비 10%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핑거스토리 16%, 아이스크림메이드 14%, 유보텍 14%, DS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다 10%가 넘죠? 네.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고 매수 급소, 타점만 잘 잡으시면 플러스 10% 여러분들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온국그로스 10%, 동양솔랑 10%.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과거에 시장에서 이슈가 터지고 모멘텀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수익 매매했는데 플러스 10% 만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수 급소를 잘못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정보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언제 사야 어떤 자리에 사야 10% 나오는지 제가 또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께 급등 나오기 전에 늘 말씀드려요. 나중에 저한테 이거 사도 되나요? 이미 올랐는데. 그럼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웃고는 있지만 제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발 맞춰 나가시면서 좀 기분 좋게 또 여러분들 계좌에도 상한가 30% 지켜야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날이 더워지고 있는 요즘 금융치료 많은 게 없죠? 저와 함께 가져가시고요. 잠시 후에 그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테마주라고 해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은 또 없죠. 사람이 이렇게 잘 쉬어야 하듯이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쉬고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비결, 저희 3분봉 단타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받아가실 수 있는 곳은 저희 정보톡방에서 현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좋은 시장에서 내 주식 종목도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찾아드리는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5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는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또 저희 방송 중에만 유효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히든 종목 열어볼 태양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태양 전문가님은 제게 이제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전문가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유명해지지 마. 아니 아, 유명해져. 아니 유명해지지 마. 네. 뭐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히든 종목 공개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 꿈이 돈 많은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 잘 챙겨가시고 네. 돈 많이 보시 바라겠고요. 일단 과거 히든 종목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유보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와 머인트리도 3번이나 히든 종목 공개드렸고 상가 같죠? 한전기술 또 지난주에 제가 2번이나 히든 종목 공개드렸고 오늘 상가 찍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3S도 23%, 아가방컴퍼니 뭐 하루만 29%, 유인이온 3일만 17% 등등. 또 최근에 G2파워는 이제 공개드린 지 한 일주일, 3, 4일 만에 현재 한 50%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굳이 막 힘들게 종목을 찾을 필요 없어요. 앞으로 큰 돈이 쏠릴 만한 섹터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한때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던 기법 중에 트리플 스타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도 오늘 딱 이 히든 종목이 딱 그 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트리플 스타라는 건 뭐냐? TS.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캔들 모두 바닥에서 양봉으로 전환된 패턴을 말합니다. 바로 이 히든 종목이 딱 1주월 바닥에서 양봉을 전환해 성공했고요. 급등 시점은 저는 이제 빠르면 다음 주쯤 보이고요. 이제 내일 정도까지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봉 나올 때만 여러분들이 매수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이제 트리플 스타 기법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전형적인 급등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회색깔 선이 일봉상에서 120이동 평균선이에요. 제가 따라 쭉 선을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깔 선이 120이동 평균선인데 이 강력한 120이동 평균선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돌파에 성공했죠. 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돌파했죠. 네. 다시 한번 주가 빠졌고요. 이전에 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120선 돌파했다가 눌림 나고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이전에 한번 만들었던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이 고점과 그 다음 찍었던 이 고점 추세 상방적으로 확인됐죠. 이 고점과 최근의 고점을 쭉 손이 좀 수전증인데 이 고점을 쭉 이었을 때 이 네. 추세를 돌파하는 순간이 급등 시점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앞으로 시장 빠질 수 있겠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은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오늘 옵션 만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결국 다시 한번 시장은 실적이 나올 종목, 바로 배터리, 그리고 시장 1위 종목 LG엔솔의 10조 규모 ESS 잭팟을 터뜨렸던 그 바로 수주를 따낸 이 기업입니다. 북미 쪽의 법인은 이미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먼저 해당 기업의 연결 재무지표 이미 1분기 흑자 전환 성공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적 흑자라는 건요, 이건 정말 묻다매예요. 네. 묻지도 따지 말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난번 여러분께도 히든 종목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흑자 전환이었고 G2파워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종목도 흑자 전환했던 기업입니다. 해당 히든 종목 딱 지금 저점 잡아가기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해당 히든 종목 지금 제가 있는 종목투방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해당 히든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미장 히든 종목명도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해 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 들어오셔서 종목명 보시고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종목명 받고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좀 더 목표가 자세히 타점 매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아가방컴퍼니, G2파워 등 급등세 보인 종목들 그동안 많았습니다. 오늘 역시나 짚어주신 히든 종목 역시도 또 급등세를 바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매하라 전문가님이 해주신 어록 중에 하나로 넣어둘 예정이고요. 또 고점 2개를 함께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급등 가능성까지도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이 국장에서의 히든 종목 현재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저희가 정보톡방에서만 특별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착순 15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까지 1+1으로 함께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국장에서의 아이템들 모두 알차게 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한미스닥 2부에서는요. 저희 미국장에서 히든 종목과 함께 또 다른 이슈도 함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볼게요. 뉴욕 증시 간밤 숨고르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후에 또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시장은 안도감을 함께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대피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또 시장은 흔들리는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그 외 주요한 이슈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간밤에 업종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간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 영역인지 네.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피로감이 누적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게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계단도 올라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올라만 합니다. 그러다 점점 올라가면 숨도 차고 점점 고기를 들 수 없어지고 몸이 내려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좀 이제 허리도 피고 좀 쉬어야죠. 주저앉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온 만큼 한번 꺾이긴 마련이에요. 그래서 현재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미장 자체도 올 초에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대부분 주가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이번 연초 때 시가총액을 대부분 M7 종목군들이 회복을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 M7 종목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은 슬슬 본점 심리 속에서 갖고 있던 주식을 어느 정도 현금화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국장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고 슬슬 당장 반등에 따른 차실현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 3대 주수 또한 어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최고치 돌파 직전에 하락 전환했고요. 빅테크 중심의 약세가 지수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역시나 또 M7 종목군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지표 호조에도 상승 모멘텀이 약한 정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 때 이제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시작이 됐죠. 이러한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7월 달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7월 초 중순쯤에 본격적인 주요 국가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1주에서 2주 안에 주요 국가에 이제 관세에 대한 주요한 통보를 이제 전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한 7월 전에 혹은 7월 초쯤에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인도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네. 5월 CPI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 반등세는 예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줄라이 패키지 7월 관세 협상 여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지수 급락 나오기 이전에 M7 종목군 시가총액 비중을 시가총액 규모를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 오히려 기존의 사람들이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슬슬 탈출을 어느 정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다. 그래서 매수세보단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인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개별 이슈, 모멘텀 그리고 성장 가능한 기업들은 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미장한테 가까운 종목도 역시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기본 합의는 도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토류 공급 그리고 중국 유학생 입국 허용 등을 이제 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여전히 극적인 타격은 없었고 여전히 디테일한 관세 부분 그리고 어느 디테일한 부분에서 몇 퍼센트까지 관세를 맞추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세 협상은 미중 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끝나야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미 증시도 단기 피크 이후에 조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슈로 조정을 보일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이라크 주재 대사관 쪽에서 일부 인력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중동 긴장감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4%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시장이 빠질지 혹은 이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다시 한번 CPI 지표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미뤄지는 건 아닌지 이러한 요인들로 충분히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보시다면은 기업들의 비용 자재 흡수 또는 관세 유예들로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연내 이제 금리 인하가 한 2차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6월달은 거의 금리 동결 확률이 85%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6월 달은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었는데 점점 CPI가 좀 늦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 심리가 좀 시장에서 실망으로 나와서 이제 시장이 빠질지 혹은 이제 2분기 때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 충격으로 지속 빠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반등을 보였을 때 높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 매수는 아직이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7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를 한다면 가장 먼저 인하를 한 시점은 9월 달에 되겠고 그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하는 휩소 국면에 지루한 박스권 흐름 단기의 조정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장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악재를 하나 더 맞았잖아요. 네. 12월 3일날에 다 아시죠? 그때 악재를 더 맞았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국가 비교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파르게 빨리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장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고 단기 피크 국면에서 슬슬 휘청휘청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한 번 더 최근에 환율도 그렇고 이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이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뚫었잖아요. 찍고 빠지긴 했지만 이러한 금리 텐트럼이 한 번 더 발생이 되면서 지수가 흔들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후에 한 번 더 지수가 흔들릴 만한 악재는 언제 나오더라도 그런 이슈로 지수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좀 조심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 됐든 인텔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M7 종목군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미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밤 10시 30분에 열리기도 하고 다 영어기도 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 이제 뭘 사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슈가 뭐가 있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에 차트상 현재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더 사야 될지 혹은 호재가 있나 악재가 있나 다 제가 종목투방 안에서 한정판 투자 정보 자료로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이슈, 재료, 모멘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종목투방 안에서 이슈 받아가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1부 히든 종목에 이어서 2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협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관세 인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시장 약세에 더 힘을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장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간밤에 M7 이슈 중에서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만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하면서 또 이와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M7 종목 관련해서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미국장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준비한 선착순 15번 이벤트 현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좋은 정보도 함께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을 찾아봅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매일 시간이 좀 짧게 느껴져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또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제가 이게 1부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도 자료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장에서 투자금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많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항상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역시나 미장 히든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해당 종목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선 보이시죠? 제가 미리 선을 그어왔습니다. 여기서 저항대 확인되시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는 저항대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죠? 저항대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대가 확인이 됩니다. 이 구간대를 최근에 강력하게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파란 색깔 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이번 달 현재 이제 월봉상에서 차트 월봉상에서 이제 아랫꼬리 달고 베이스 들어오면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월봉상 차트고요. 월봉상에서 기준에 든 파란 색깔 선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본격적인 매수세가 저점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끝났을 때 본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끝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플러스 질적인 즉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단기적인 피크를 쳤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시장이 꺾기 쉽겠죠. 이제 오늘 옵션 만기를 지나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수가 꺾이더라도 올라간 종목은 올라간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실적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이 바로 현재 주가가 월봉상에서 이평선 거의 정별 구간에 있죠. 이런 종목들은 더 올라갈 때 무주공산으로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평선 역별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또 네.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이런 흐름 보입니다. 이런 매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야겠죠.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미장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드렸던 어제 미장에서 가장 많이 급등세를 보였던 뉴스케일 파워, SMR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클로는 어제 장중에 플러스 30% 이상 상승세를 보였죠. SMR은 25%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 두 기업 모두 원전 관련주고 그리고 이 기업을 제가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거래를 따지면 한 30거래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공개한 이후로 상승세를 보면은 SMR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하반기 때도 트럼프의 어진더 사칠 관련주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또 이 기업의 말로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과거에 또 공개해드렸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티커가 JOBY인데 이 기업도 하반기 어젠더 사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타점 지금이냐? 아니죠. 아직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이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고 해당 히든 종목 지금 저점에서 얼른 담아가시 바라겠고요. 제가 있는 정보톡방 지금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니까 얼른 오시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방송 끝나고 눈 좀 붙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 실적상의 호재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었죠. 이 종목명과 매매 타점 저희 전문가님이 함께 잡아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한 해의 중간 6월인 요즘 여러분들의 터닝포인트를 저희 방송에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스탁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은 저희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4시 한미스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